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안면마비가 왔을 때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나는 이 단계에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매일매일 침도 맞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전혀 풀릴 기미가 없이 그대로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불안전 회복 단계예요. 이때 치료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래도 늦게라도 완치하는 경로가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안면마비도 초기에 단계별로 대응하지 않으면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을 수 있거든요. 안면마비 단계는요,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증상 발현 단계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귀 뒤 통증이 있고 눈에 경련이 있거나 눈물 나거나 입 안에 혀가 조금 미각이 떨어지는 얼얼한 느낌이 그런 거 난다고 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약 10일 동안 증상 발현 단계가 나오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뭐냐면 하루하루 다르게 계속 얼굴이 틀어집니다. 처음에는 입만 좀 새는 것 같아, 처음에 눈만 살짝 뻑뻑한 것 같아 라고 하는데 10일 동안 어느 순간에는 눈이 아예 감기지 않아서 흰자위가 나오기도 하고요, 잠들 때 눈을 뜨고 자게 되기도 하고요, 양치할 때 입이 살짝 새는 것에서 보면서 이제는 숟가락을 할 때는 무조건 새는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는 단계가 증상 발현 단계예요. 근데 이 증상 발현 단계에서는 48시간 안에 양안방 혈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환자분들이 뭐를 되게 힘들어하냐면 스테로이드 많이 먹으라고 해서 그 약물 그 많은 거 다 먹었는데, 내가 한의원도 가라고 해서 그 아픈 침 다 맞았는데 왜 매일매일 힘들어지냐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죠. 안면신경 같은 경우에는 안면신경 뿌리 부분에 염증과 부종이 발생하는데, 나무가 뿌리가 다쳤을 때 처음에는 이파리와 줄기가 팔랑팔랑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영향을 못 받게 되면서 시들해지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10일 동안에는 뿌리에 생긴 염증과 부종이 전체적인 신경의 가지들에 영향을 주면서 증상이 숨어 있다가 드러나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요, 증상 회복 단계예요. 제가 아까 뿌리에 생긴 것이 드러난다고 했죠. 증상 회복 단계는 다 드러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씩 회복을 시작하는 시기예요. 전체적인 단계에 봤을 때 이 2단계 증상 회복 단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잘 쉬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4가지, 이 영상 보고 계시죠? 이거 하지 않고 기다리시면 90%, 80%의 환자분들은 거의 많이 호전을 보이세요. 그런데 20%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전혀 움직이지도 않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게 될 때 3단계 불안전 회복 단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불안전 회복 단계의 특징은 열심히 매일매일 침도 맞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전혀 풀릴 기미가 없이 그대로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불안전 회복 단계예요. 왜 이게 딱 멈춰 있냐면, 초반에는 불이 막 났으니까 막 내 몸 안에서도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나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내가 굳이 소방관 부르지 않아도 되겠네 하면서 내 몸에서 더 이상 염증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서 이 안면마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면역 반응을 어떻게 보면 놓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여기 회복 반응이 원래 다시 있어야 돼, 여기 여전히 소방관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몸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치료가 되게 중요하고, 이때 이 치료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래도 늦게라도 완치하는 경로가 3단계에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4단계는요, 후유증 발생 단계예요. 보통 이때는 안면마비가 온 지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돼요. 3개월 정도 지나면 빨리 회복되는 신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쁘게 회복됩니다.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신경이 회복된 지가 오래되거나 신경 손상의 정도가 3도 이상 엄청 깊게 되게 되면 갑자기 없던 증상이 생기면서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입을 움직이거나 눈 둘 다 아무것도 안 움직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해서 환자가 헷갈립니다. 나 이거 좋아진 거 아닌가? 근데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입을 움직였는데 눈이 같이 감기고, 눈을 움직이면 입꼬리가 따라 올라가거나 당기는 느낌이 나고, 이걸 연합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잘못된 운동이 세팅되게 되는 거.
이것이 4단계에서 발생하는 첫 번째 후유증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할 때 증상 초기에만 잠깐 눈물에 문제가 있었지 계속 힘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밥을 먹으려고 하거나 입을 움직이거나 하면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까지 있었냐면 저는 손수건을 대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증상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우리가 두 번째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요. 내가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게 되면 그 기부스를 한 달, 두 달, 세 달만 해도 엄청 근육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안 움직인 지 3개월이 지나게 되니까 얘가 점점 근육이 빠지면서 안면에 구축이 일어나서 이 근육이 말랑말랑하지 않고 고무처럼 변하게 되고요.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양쪽의 모양이 달라지는 안면 비대칭까지 생기게 돼요. 이게 4단계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후유증 심화 단계입니다. 아까 4번째에서 새로 생겨난 후유증이 노화와 더불어서 점점 심해지는 게 5단계, 후유증 심화 단계의 환자예요. 어제도 두바이에서 온 환자분인데 그 환자분이 20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후유증 심화 단계를 거치셨는데 이전에는 이걸로 그냥 비즈니스 할만 하셨대요. 그렇게 티가 나진 않으니까. 그런데 50대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통증이나 안면 비대칭이나 후유증 증상들이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거. 이게 5번째 단계입니다. 이 어느 단계에서도 사실 안면마비 전문가를 만나면 그 단계에 맞는 솔루션을 낼 수는 있지만 이게요, 시간도 보통 아니고요, 비용도 보통 아니고 본인 노력도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안면마비는 초기 단계에 들어갈수록 내 시간도 돈도 얼굴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각 단계별로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올해 3월 케이스입니다. 이 정도면 되게 강도 높은 안면마비거든요. 안면마비 후유증의 만개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오신 환자분이십니다. 그런데 초기에 단계에 맞는 집중적인 치료를 해서 이렇게 금방 나아지셨어요. 이 환자분은 스테로이드와 한약침 치료 같이 복용했고 이 환자가 특히 처음에 안면마비가 온 이유가 몸이 너무 허해지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회복시킬 수 있는 공진단까지 써서 회복시킨 환자입니다. 이 66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분보다 더 안 좋으세요. 이 환자분은 일반 벨마비가 아니고요, 대상포진으로 인한 안면마비, 그러니까 람세이언트 증후군에 해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각각 시기에 맞는 치료를 정확하게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중간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우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래도 각 단계에 맞는 치료를 성실하게 제때제때 솔루션을 맞게 받으셔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서 상당히 뿌듯한 케이스였어요. 둘 다 가셔야 됩니다. 안면마비 치료에 있어서 한방이냐 양방이냐 가릴 때가 아니에요. 한방과 양방의 모든 장점들을 취합해서 최대한 빠르게 내 얼굴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테로이드가 간혹 쓸 수 없는 임산부나 당뇨, 어떤 과거력이 있는 환자분들은 조금 더 한약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쓸 수 있도록 한의사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우리 환자분의 현재 상태에 맞는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 이 5단계 다 안다고 해서 5단계 끝까지 가야 될까요? 안 돼요. 초기에 잘 발견하고 치료하셔서 3단계, 아니 2단계에서 다 끝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안면마비 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